안녕하세요. 방금 녹화를 마쳤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다 날려버렸네요. 다시 한번 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슬퍼요. 자, 시청자 사연 코너예요. 오늘도 시청자 사연 접수된 내용을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주제가 많아요. 뭐 이 부동산 사는 게 좋을까요? 저걸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와중에 간간히 본인 인생에 대한 또는 성공과 시작에 대한 또는 뭐 시간적 자유인,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연들도 간간히 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 후자에 속하는 사연을 채택을 했어요. 이메일로 접수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열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글 한 번만 쓰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은 잘 이해해요. 굉장히 많이 무겁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요. 어, 이렇게 쉽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실행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보내고 싶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걸 실제 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청자 사연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변곡점들 있죠. 가장 중요한 순간들의 변곡점들. 그 순간에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변곡점이 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가장 큰 변곡점, 첫 번째 변곡점은 바로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였어요. 학창 시절 때부터 이 대학이라는 변곡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운 좋게도 뭐 대학을 어딘가 들어갔겠죠. 그랬을 때 끝이 아니잖아요. 뭐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에 적응하다 보니까 취업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죠.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몇 년 동안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뭐 회사도 들어가겠죠. 운 좋게도. 회사에 들어가면 끝이 나나요? 또 변곡점이 찾아오죠. 어떤 변곡점이 있죠? 뭐 소소하게는 뭐 결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업 속에서 하나의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되죠. 그러면서 노후 걱정도 함께 되기 시작해요. 전부 다 경제적인 고민이에요. 이것을 몇 살 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뭐 빠르게는 20대 때부터, 좀 늦게는 30대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죽을 때까지 하죠. 죽을 때까지. 고민만 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뭘 하죠? 나머지 뭐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당연히 부동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 아닌 나만의 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필요한 마인드, 준비, 자세, 어떤 아이디어, 구체화 방법,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계속 답변을 드리고, 또는 그게 어려우면 영상을 만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네요. 어쨌든.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제목이 부의 초월 차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함이 있었는데 제가 지웠고요. 땡땡땡입니다. 올해 40대 중반이 되었고 8살, 6살 남매를 키우는 엄마이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학,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얼마 전 부의 추월차선 책을 만나게 되어 두 번째 읽다가 유튜브에서 랭구님 동영상 강의를 보았어요. 참 이게 우연찮은 인연이네요. 어떻게 이 부의 추월차선 책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내용을
유튜브에서 또 검색을 또 해보셨네요. 이제 그러다가 또 저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로서 성실히 기쁘게 일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래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잘하면서도 조금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안 되죠. 그 우여곡절들이 아마 뒤에 나오지 않나 싶네요. 정작 내 아이들이 아파도 제가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이 현실과 다른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주느라 정작 내 아이와 내 인생에 소홀한 것이 너무 슬프고 힘 빠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부의 초월 자산을 만났어요. 어, 이게 뭐 어린이집 교사로서가 아니라 모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직장인 분들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의미가 있고 일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 속에 우리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가족은 어느 정도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렇죠. 뭐 꿈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그냥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싶은 거죠. 특히나 좀 뭐 성년이 됐을 때가 아니라 그 어린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생 그때는 진짜 부모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그 시기가 또 돌아오지도 않고요. 저는 어떤 돈나무를 심어 바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돈나무를 심어 그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상관없이 그 돈나무의 유형은 저는 사실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은 다 부의 초월자선 책에 담겨 있기도 해요. 물론 조금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 내용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년 2월에 맡고 있는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직업을 그만두려고 해요. 그만두면 또 이제 생계적인 부분에서 맞벌이를 하다가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아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들하고 있어서 되게 좋긴 하겠지만 그 괴리감 속에서 아마 좋다가 또 조금 아쉽다가 좋다가 좀 힘들다가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글로 조금씩 쓰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제 판단이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하트 뿅뿅 날려주셨습니다. 뭐 이 하드 때문에 제가 시청자 사연을 채택한 건 아니고 어쨌든 단순히 뭔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 상담해 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보다 본인의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답이 조금 나와져 있어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죠? 이미 책 속에서 배웠어요. 근데 자꾸 책 속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하고 좀 거리가 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자꾸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막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부동산 임대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나름대로 그 두 번째 일을 시작해 보려고 살짝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게 방향성이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잘 잡으셨어요. 부동산 임대업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왜 이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지만 그 두 가지는 진입 장벽이 없어요. 내가 무슨 라이센스 같은 뭐 의사나 변호사나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라이센스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임대업과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은 종잣돈이 조금만 있으면 사실은 할 수 있죠. 물론 그 종잣돈의 크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부동산이라고 하는 종목들도 저렴한 것들, 비싼 거, 더 비싼 거, 고급진 것들, 뭐 빌딩까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분명히 초이스할 수 있는 상대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에 있는 조그만 뭐 오피스텔 하나 그런 것들은 뭐 부산에 가면 1억 미만도 많고요. 광역시로 가보면 수도권에는 특히나 뭐 서울권 같은 경우는 뭐 2억대 미만 많아요. 특히 1억 5천 미만도 많아요. 구가 뭐 강남구 같은 곳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조금 더 구를 수준을 낮추면 한 1억 5천 미만들도 되게 많아요.
한 1억 3천 이 정도 내면 월세가 한 그래도 한 60만 원 이 정도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툭 던져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전혀 없죠. 그냥 글 한 줄 또는 이미지 하나 뭐 그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컨텐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컨텐츠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작심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컨텐츠가 좋은 건 뭐냐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사업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컨텐츠는 초반에 참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지만 꼭 하셔야 돼요. 다만 이 컨텐츠를 진행할 때는 아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렇게. 한번 보세요. 똑같은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그냥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글을 쓰기에 그냥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뭐 글일 수도 있고 컨텐츠에는 뭐 영상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컨텐츠에 따른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돼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거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은 저는 가장 쉬운 글쓰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로그를 할 때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도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보통 이제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시는데요. 그냥 일상적 이야기를 쓰면 아무도 그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일상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육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들까지 이어질 텐데, 그것들 하기 이전에 블로그를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블로그들은 어떤 블로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그걸 직접 다 살펴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릴게요. 책을.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딱 시작한 게 물론 10 몇 년 됐어요. 한 15년 넘었어요. 블로그 딱 시작한 게. 아마 국내에서 굉장히 몇 손가락 안에 들지도 모르겠어요. 네이버 블로그 나오기 이전에 블로그 처음 만들어진 사이트 그때부터 제가 이용했거든요. 그때는 글을 쓰면 제 글이 그 포털 첫 번째 게시물에 계속 떴어요. 왜냐면 블로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글 열심히 써도 포털에 안 뜨죠. 어쨌든 그럴 때부터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진짜 쓸모없는 일을 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뭐 여행이나 또는 IT에 대한 정보들을 뭐 제공해준다고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저는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서서하게 그냥 취미생활 겸 해서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2014년 12월 달에 블로그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탁 가졌어요. 그 생각을 갖자마자 그때 저는 이제 도서관을 자주 가는 편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블로그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을 다 뽑았어요. 먼저 이제 검색 코너에 가서 블로그를 가지고 쫙 다 받았죠. 출력을 다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근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제 도서관에 거기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코너가 막 다양한 코너에 있기도 했었고 또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1시간 반 정도 계속 찾았어요. 어쨌든 막 찾아가지고 책을 쌓아놓고 한 권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어떤 게 있냐면 블로그로 만나는 제2의 인생, 블로그를 자유케 하라, 블로그 비즈니스, 블로그 세상을 바꾸다, 블로그 마케팅 실전 매뉴얼 뭐 이런 책들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 뒤통수를 탁 쳐주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마치 도끼와 같은 책이었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책이에요. 세이하쿠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퀄리티 수준이 너무나 높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한 편을 쓸 때 어떤 컨셉으로 써야 되는지,
또는 글을 쓸 때도 어떤 문맥과 이 단락을 뭐 몇 줄로 뭐 이렇게 함축해서 해야 되는지, 또는 글이 많아야 되는지, 뭐 글이 뭐 이미지가 좀 덧붙여져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 저자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뭐 시중에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옛날에 읽은 거라서. 어쨌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그 백기락 씨 책인데, 돈 버는 인터넷 카페라는 제목이에요. 그 책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블로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인터넷 카페에 대한 이야기고, 굉장히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우리가 블로그에 대한 그 다음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이끌어내서 그걸 어떻게 내가 펼쳐나갈지는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내가 꾸준하게 의미 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를 습관을 들이시고, 실제 그 습관을 들인 결과물들이 있어야 돼요. 최소 한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나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성과를 맛을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에게 또 사연을 주시면 그때 가서 넥스트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글을 쓴다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부회추월 차선으로 갈 수 없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이 달라붙어요.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글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글이 너무나 좋다면 책 써달라고 요청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맨파워, 영향력이 생기면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좋은 정보를 안내할 때 뭐 PPL이나 광고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배너 같은 걸 붙일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블로그, 글쓰기를 처음 마음먹고 블로그를 했는데 이렇게 잘 됐더라. 그 시작과 끝, 블로그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핵심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마음의 결심을 했고,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을 했고, 해보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또 변화를 이어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 써보는 거죠. 어쨌든 부의 추월 차선으로 빠르게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너무나 많죠. 8살, 6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이 직업을 가져 본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돼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어린이집은 그 특징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어린이집을 상대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응했을 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요청을 해야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내가 받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교사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면 참 좋을지, 그러면 굉장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컨텐츠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전국에 어린이집 교사를 하셨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왜? 그게 참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들이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색깔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만의 컨텐츠로 그것을 묵묵하게 하면 그냥 내가 그 분야에서 그냥 최고가 되는 거예요. 꼭 최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인정받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